자,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와, 이건 뭐 명백한 법적 승리처럼 보였죠. 그런데요,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무역 전쟁이 터져버렸거든요. 지금부터 그 혼돈의 전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법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더 큰 혼란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볼 답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딱 보면 범이 이긴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판결이 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관세 전쟁 2라운드를 시작해버립니다. 바로 이 엄청난 간극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우선 이야기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보죠. 도대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그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에 무려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상호 관세, 그거 위법이다 하고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6대3. 이건 뭐 압도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결과였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때 썼던 법이 원래 관세법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줄여서 IEEP라는 건데요. 원래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경제 거래를 규제하라고 대통령한테 준 권한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걸 관세를 매기는데 써버린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판결문에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는 할 수 있어도 세금의 한 종류인 관세를 아예 새로 만드는 건 의회만의 고유 권한이다. 이 점을 확실하게 못 박아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잘 해결됐네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바로 그의 플랜 B가 가동된 거죠. 이 반응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전에 대법원이 관세는 불법, 땅땅땅 판결을 내리자마자 점심때쯤 트럼프가 이 판결은 미국의 수치다 하고 맹비난을 퍼붓고요. 오후에는 바로 그날 오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버립니다. 법적 승리가 단 몇 시간 만에 정치적 행동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트럼프의 플랜 B, 그 핵심은 바로 법적 무기를 갈아 끼우는 거였습니다. 대법원이 못 쓰게 만든 IEEPA라는 낡은 무기 대신에 1974년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딱 꺼내둔 거죠. 이 법이 뭐냐면 무역 적자가 너무 심각할 때 대통령이 임시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해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 B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 바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며칠 안에 10%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관세가 없어진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만 싹 바꾼 채로 부활한 셈이죠. 이 갑작스러운 반격은 전 세계 기업과 정부들에게 정말 거대한 4가지 딜레마를 던져줬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는 법적으로 뭐가 맞고 틀리냐 이런 법리의 문제를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의지, 정치적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엄청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새로운 관세,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 딱 150일짜리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5개월마다 이게 연장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형태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5개월마다 모든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그야말로 피로 경영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어떤 소식통은 이걸 관세 서커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심지어 트럼프 손에는 무역법 301조, 232조 같은 또 다른 단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딜레마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대법원이 그 관세 위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 정부가 걷어갔던 그 어마어마한 돈, 그거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금액을 한번 보세요. 1,75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코스트코나 한국타이어 같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돈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금액이죠.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보복의 딜레마라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소송 거는 기업이나 국가는 콕 집어서 보복하겠다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자니 보복이 두렵고 이걸 포기하자니 이 막대한 손실을 그냥 떠안아야 하는 정말 쥔태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세 번째 딜레마는 동맹국들의 공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처럼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 딜레마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한국은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5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 투자를 해야 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기존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 약속 깨면 더 센 관세로 보복할 거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투자가 인질로 잡힌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금융시장의 아주 혼란스러운 반응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아, 이제 관세 없어지니까 물가가 안정되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달러 가치랑 국채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 관세 수입이 없어지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거라는 걱정 때문이죠. 기대와 우려가 그냥 동시에 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다시 세게 걸지 않으면 그는 레임덕처럼 보일 거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시장이 처음에 잠깐 안도했지만 사실 트럼프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최종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상황에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무역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고 혼란을 더 키웠다는 거죠. 분명 법적인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경제전쟁은 이제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더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네요. 이렇게 게임의 규칙이 실시간으로 마구잡이로 바뀌는 상황에서 과연 진정한 승자라는 게 존재할 수나 있을까요?